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재무제표는 크게 3개의 서류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로 대차대조표,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3개 서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파보려고 해요. 이 대차대조표 상에 적혀 있는 여러 계정들, 준비물들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한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라는 실적을 만들어내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사가 보유한 것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그리고 벌고 쓴 것을 기입을 하는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적어두었는데요. 오늘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의 영업의 사이클을 한번 쭉 같이 따라가 볼 거예요. 일단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은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 꾸려놓은 준비물이고, 이 준비물을 꾸릴 때 남의 돈을 땡겨와서 쓴 부분은 부채로, 그리고 내 돈을 투입해서, 주주의 돈을 투입해서 사용한 부분은 자본으로 기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준비물 중에는 현금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제품이나 물건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공장을 지을 토지나 공장이나 그리고 거기 들어간 기계 설비들 같은 이런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이 준비물인 자산에 속할 것이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들도 또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겠죠. 따라서 재고도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알고 앞으로의 흐름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설립한 시점부터 영업을 쭉 하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준비물들, 유형자산이나 최소한의 재고, 그리고 현금 등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드디어 물건이 팔리고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영업을 하고 보니까 무려 물건을 10억 원어치나 판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상에 기입을 해보니까 매출액은 10억 원이고, 그리고 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었던 원가나 혹은 공장에서 일해주는 직원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남의 돈을 빌려온 게 있으면 그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들을 제하고 순수히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인 내 몫으로 남은 순이익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내가 유일한 이 회사의 주주라면 바로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는 배당을 결정을 해서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고요. 근데 사업 초기니까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1억 원을 일단 회사 내부에 저장해 두자라는 생각으로 유보를 결정할 수 있고, 유보한 금액은 요 자본, 내 돈 계정이죠. 주주의 돈 계정인 자본 아래에 이익잉여금에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원활하게 돈을 매년 잘 벌고 순이익이 남고 일부는 배당하고 일부는 회사에 저장하는, 유보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점점점 자본이 늘어나고 회사의 규모인 자산도 덩달아서 커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자본과 자산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는 것 같으니 설비를 사서 생산량을 늘리면 판매량도, Q도 늘어날 수 있고 매출이 한 단계 점프하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현금을 보고 충분히 설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현금을 들여서 설비를 늘리는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비 투자를 단행해서 커진 유형자산으로 더 많은 재고를 만들게 되고, 이 물건들이 팔리면서 바로 매출에 대해서 현금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현금성 자산이 될 것이고, 매출채권, 신용거래 등으로 조금 있다가 돈 지불할게 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면 그 금액만큼 매출채권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집니다. 추후에 나중에 지불할게 라고 했던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면서 매출채권은 그만큼 줄어들고 현금성 자산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업의 자산 내에서 현금이 설비 투자를 통해서 유형자산으로 변하고, 이 유형자산이 재고를 늘리고 이 늘어난 재고가 팔리면서 매출
이 발생해서 기업 내부로 현금이나 매출 채권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아래가 삼성전자의 실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온 부분인데 크게 자산을 먼저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동자산 아래에는 단기금융자산, 현금이랑 현금에 준하는 금융상품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제일 아래 있었던 유형자산이 대표적인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아래 무형자산이라는 것도 보이죠? 이 무형자산은 특허나 영업권처럼 기업이 영업을 하는데 재료가 되는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실제로 여기 유형자산이 쭉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고 여기서 은 무형자산에 비해서 유형자산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 설비 토지와 같은 것들을 합산하는 유형자산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나 재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앱을 통해서 중개를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장 설비를 갖출 필요도 없고 재고도 없어도 되고 이런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이클 현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부채를 땡겨와서 큰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이렇게 늘어난 캐파로 Q를 올려서 매출을 늘리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회사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업종이 콘텐츠 관련된 회사들일 것 같아요. 기존 제조업에서 유형자산의 역할을 이제 무형자산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대차대조표이고 좀 자세히 보면 일단 재고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아래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규모 차이를 보셔도 아까 삼성전자의 정반대에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콘텐츠업 같은 경우는 단기금융자산과 매출채권의 추이를 보셔도 단기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의 경우는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매출채권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상 콘텐츠의 판매 방식을 생각해보면 하나의 드라마, 영화 작품을 계약을 하고 약간 수주 방식처럼 처음에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치르고 제작이 완료돼서 방영을 하고 잔금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융자산이 크게 변화가 없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다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회사들은 현금 흐름표 데이터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보실 때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에 따라서 꾸려야 하는 준비물이 다르고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B2C로 영업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거나 매출 채권이 잡혀도 신용카드 대금 금방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B2B로 수주 방식을 갖고 있어서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계약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 괴리가 좀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차대조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라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라면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이나 발표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사업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공장 가동률 같은 데이터를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재고가 너무 이상하게 늘고 있지는 않는지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신사업 계열,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나 게임 회사, 어플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데이터보다도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숫자들 있죠. 게임은 특히 앱스토어 순위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고 이 서비스의 활성 사용자 수라던가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재무제표 데이터만큼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의 이 상세 계정들이 기업이 영업을 할 때 어떤 식의 흐름을 그리면서 굴러가고, 이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데이터는 뭔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